울진 삼척이 65%, 대구 달성 45%, 부산 금정 90%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국제 사회의 초고강도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추가로 인하했습니다. 피치는 시즌 부분 국가 구도가 임박했다는 우리의 시각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유가가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12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23.7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자, 10시 기준 투표율은 전국 평균 11.7%, 사전 투표율 36.93%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질문 답해드리겠습니다. 박지영 리포터와 함께 애프터 서비스 진행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질문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먼저 휴대전화 뒷자리 2738 쓰시는 분 질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도 매출은 2,600만원,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에 정말 열심히 일해서 매출이 2,9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상공인 지원금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매출이 10원이라도 감소한 분들은 뭐 500만원 이상 받았던데, 아니 뭔가 이 잘못된 제도가 아닌가 해서 문자 보냅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준이 네. 매출이 줄어든 경우니까 이거는 뭐 소액이지만 늘었기 때문에 못 받았는데, 그렇다고 이걸 받자고 매출 일부러 줄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다만 이런 자영업자는 소상공인 지원 제도라는 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손실 보상이지, 실제 그냥 자영업자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제가 정책 당국자는 아닙니다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현신님,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특수 고용교사라고 하시는데, 특고용하죠. 네네, 이 산재보험만 가입했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 중순부터는 고용보험 가입하라고 해서 바꾸려는데 2019년부터 소급이 들어왔네요. 아니 이렇게 법이 바뀌기 전에 세금이 나와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문자 도착했습니다. 우선 이 경우도 정책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서 세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건 뭐 세금은 아니고요. 기업과 근로자의 피고용인이 반반씩 부담해서 실업 상태로 갔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다든지 지원 책입니다. 근데 이제 특보들도 고용보험 확대를 하면서 포함을 시켰는데, 이분 얘기는 왜 이제 소급 적용까지 하느냐. 이게 정확하게 이분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이 그리고 해당 기업의 고용 관계가 확대되는 고용보험 대상에 2019년부터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아마 소급 적용하자고 얘기했을 겁니다.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게, 돈을 좀 더 내셔야 되니까 회사 부담분 말고 이분 부담해야 될 게 있으니까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실업급여 조건이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소급 적용되면 이분은 바로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피보험 자격 취득한 경우인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회사 측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상의를 해보시면 나는 뭐 소급 적용까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정말 그래도 도움이네요. 네. 자, 이어서 3616번님은 아버지가 채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고요.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결혼한 두 자녀는 모두 자녀, 그러니까 손자가 있을 때 누가 한정 승인이고 누가 상속을 포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이에 대한 답변을 제가 어제 변호사에게 문의해봤습니다.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상속 전문 이철이 변호사입니다. 한정 승인이라는 거는 상속받은 재산에 한정해서 상속받은 채무를 갚는 그런 제도인데, 민법상으로 보면 이제 자녀 2명과 어머니가 일단은 1순위 상속자로서 상속인인데, 사실 여기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누가 상속을 포기하고 누가 한정 승인을 하느냐 질문하신 걸 보면 사실 기습 상속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라면 이제
이제 한 명만 산정 승인을 하고 두 분이 상속 포기를 하면 되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이제 자녀가 뭐 손자 손녀가 있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손자녀를 가진 자녀가 상속 포기를 했을 때 혹시라도 손자녀도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궁금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재습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느 누가 상속 포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든 자녀 두 분이든 한 두 명은 그냥 상속 포기를 하시고 한 분은 한정 승인을 하시면 사실상 다음으로 안 넘어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세 분 다 상속 포기를 하셔야 이제 손자녀로 넘어가고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세 분 다 상속 포기를 안 하고 두 분만 상속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 분은 한정 승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갈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 궁금증 풀리셨을 거예요. 특히 고인이 되신 분이 빚을 많이 남긴 경우에 상속 포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궁금증인데요. 네. 상속 포기가 일반적인데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은 방식으로 하면 손자들에 대한 빚 전가는 없으니까 편안하실 되는데, 네. 우선 재산 목록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가정법원 방문해서 3개월 내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할까요? 네, 강원필님이요. 네. 수익이 있는 종목을 정리하고 이 건실한 것 같은 기업 중심으로 물타기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 분할 매수가 정답인가요? 라고 하셨네요. 그렇긴 합니다. 다만 지난해 한 9월부터 이런 방식의 리밸런싱, 재산 분배 전략을 다시 갖고 가셨다면 더 좋았겠죠. 지금 하려니까 조금 고통스럽긴 합니다. 근데 수익 있는 건 정리하고 좀 현금화 하고요. 괜찮은 거 저점 매수로 삼을 때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최근에 너무 무분별하게 저점 매수들 하시는데 악재 한두 가지가 좀 정리되거든 하자. 지금 최고의 악재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우크라이나 사태인데, 네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파급 효과 때문에 러시아 디폴트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 변수가 3월 말쯤 끝나는 걸 보고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하자.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자. 저는 이걸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3월 말에. 취약이 되는 순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박지현 리포터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20대 대선 투표일을 함께하고 계신데 마쳐야 되겠고요. 꼭 투표들 하십시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달훈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폭다식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다혜입니다. 이다혜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 윤가은 감독이 연출하고 최소인 설혜인 배우가 출연한 2016년도 영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는 아역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인 배우들과는 캐스팅 과정도, 영화 촬영 과정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윤가은 감독은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3개월 동안 100여 명의 배우들과 만났습니다. 오디션은 3차에 걸쳐 진행했는데요. 1차에서는 1대1로 30분 동안 대화를 나누고 2차에서는 합격한 배우들을 그룹으로 묶어 연극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3차에서는 좀 더 심화된 방식의 연극 놀이를 진행했어요. 윤가은 감독이 선생님이 되어 배우들의 생각, 성격, 다른 친구들과 어울릴 때의 반응을 살펴보는 연극 놀이였다고 합니다. 배우를 캐스팅한 다음에는 그 즉시 연기 학원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연기 학원 대신 촬영 3개월 전부터 윤가은 감독이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배역을 소화하는 것만큼 중요한 과정이 12살, 13살인 배우들이 성인인 배우, 감독, 스태프가 편해지는 것인데요. 윤가은 감독은 영화 속 상황들을 어린이 배우들에게 들려주면서 즉흥극을 했습니다. 감정의 농도를 조절하고 대사를 수정해 나갔고, 그와 동시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갈등을 연기하는 것이 어린 배우들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심리 상담을 위한 전문가를 초청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개봉하던 2016년에는 알아보지 못한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주인공 선의 엄마를 연기한 배우가 아주 많이 계실 거예요.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 배우가 연기한 기특의 아내 충숙 기억하시나요? 장혜진 배우의 생활감이 묻어나는 연기를 우리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영준기회 희망충전 대한민국 47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6살 민재의 유일한 가족은 3살 터울의 형입니다. 민재와 형의 보금자리는 몇 년 전에 입소한 아동복지시설. 알코올 중독인 아빠의 학대를 피해서 집 밖으로 도망친 두 형제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아빠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엄마가 자식들을 보살피기 어려운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복지시설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다행히 민재와 형은 누구보다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밝은 형제의 얼굴에 종종 그늘이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이따금씩 떠오르는 아빠에 대한 나쁜 기억, 여전히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민재와 형이 지난날의 상처를 극복하고 따뜻한 기억만 간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사람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입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영준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봄의 계절로 접어들었음을 느끼게 해주는 기온대 진입했고요. 당분간 꽃샘추위도 없을 전망입니다. 이는 평균 기온에 비해서 높고 낮 기온 오늘 15도 안팎으로 예상되는데 4월 중순의 기온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 때문인데요. 아침 기온이 예년보다는 높지만 0도 안팎으로 공기는 좀 차가운 편입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크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문제는 대기의 건조함입니다. 건조특보도 점점 강화, 확대되고 있어서요. 대다수 지역이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오늘 맑겠고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창한 날씨인데 오는 일요일에나 비 소식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5도,